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19탄 완전 정복, 모의고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화면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뭐지?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35문항, 45문항 풀이를 각각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요거부터 먼저 파악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틀리는 번호가 어느 단원이고 어느 단원의 어느 페이지를 찾아서 표준교재로 돌아가야지만 틀린 문제를 두 번 다시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채워가는 수업을 이 모의고사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자, 귀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도움이 되는 건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면 진짜 내게 됩니다. 그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틀린 번호의 문항을 종이와 펜을 놓고 번호만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35문항을 다 풀고 내가 어느 단원이 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겠다. 여기 단원은 내가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번부터 35번까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대감의 감소, 2번 경직성의 감소,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의존성의 감소, 5번 조심성의 감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 이해 파트의 첫 번째에 가시면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지금 1번 같은 문제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뭐를 합친 거냐?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내용들을 합쳐서 문항 5개를 지금 보기를 만들어 준 거죠. 신체적인 특성까지 세 개 다 합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또는 신체적 특성만, 심리적 특성만, 사회적 특성만 각각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신체적 특성은 전부 다 저하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심리적 특성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증가의 느낌이 있어요. 그럼 사회적 특성은 6번, 7번, 8번. 상시, 위축. 이것도 저하의 느낌이잖아요. 감소의 느낌. 이 느낌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것이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봐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거예요? 심리적 특성이죠. 여기는 감소가 아니고 다 증가잖아요. 그럼 그냥 1번이에요. 유대감의 뜻을 알아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특성들이 증가 느낌인가 저하 느낌인가 이걸 알고 계셔도 문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2번 문항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번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4번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5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다 필요하다. 그 말을 대표하는 게 5번 문항이죠. 네. 세대 간의 소통은 줄이는 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획일적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노인복지 서비스도 대상자에게 맞춤으로 다양하게 시설 중심의 돌봄보다는 재가 중심. 네, 그래야 예산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이 부양 책임은 지금 벌써 사적이다, 공적이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 감당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합니다. 사회와 가족이 같이.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번 노인복지관, 3번 주간보호센터,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보기에 딱 보는 순간, 학대와 관련된 거. 지금 딱 여기서, 어? 헷갈릴 만하신 건 1번하고 4번. 그쵸? 예. 근데 피해를 입은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공이었기 때문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는 거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학대와 연관되어 있는
네, 설치 목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예방에 관한 뭐 홍보 이런 것들 담당하는 기관이죠. 혹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네, 지금 보셨던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제가 이거를 왜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냐면, 그래, 3번의 답은 1번이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에 맞았어. 이렇게 하고 가시면 다음에 시험장 가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 CBT로 돌아가면서 문제연 행식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네, 그 기준은 도대체 뭘로 할까요? 네, 내가 갔을 때 지난번 본 사람이 본 문제다. 그런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를 한 번쯤 더 보고 가신다면 그러면 진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지 않아도 개념 정리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주거복지시설은 뭐가 있었지? 의료복지시설은 뭐가 있었고 여가복지시설은 또 뭐지? 지금 보기 잘 봐보세요. 2번처럼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에서 하나를 뺀 거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재가복지에서 하나를 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 각 복지시설에 하나씩을 넣었잖아요. 아,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선생님들 직접 한번 표준교재를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노인복지시설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2번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5번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노인장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은 3부자 방식이라고 하죠. 3부자는 세 군데서 조달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1번에 보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예요. 네, 이 보험료의 예상의 20%를 국가에서 선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시설 급여를 이용하시면 20%. 자, 이렇게 읽을 때 시설급여 종류가 싹 지나가야 됩니다. 안 지나가신다면 표준규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20%가 아니라 15%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급여 읽을 때 또 막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4번에 2번,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설급여, 재가급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이건 난이도 낮은 문제예요. 이걸 좀 올린다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럼 동그라미죠. 예, 왜?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 재가급여 내용에다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틀렸죠? 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니까 15%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항만 바꿔서 다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있습니다. 1200개.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급여할 때 종류 싹 스쳐 지나가게, 재가급여할 때 종류가 싹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하면 정말 완벽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면 잘하고 있다?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통합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 같이 걷는 거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각각 독립회계로. 그 다음에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3부자 방식이었으니까 노인장병 보험료 플러스 그죠? 예, 그 다음에 국가 지원금 플러스 본인 일부 부담금 이렇게 세 군데서 재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어요. 너울샘이 직접 그린 제도 마인드맵. 음. 여기까지 제도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난이도를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도는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5천 명이 넘는 제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암기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암기를 안 되는 거에 막 한탄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암기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리를 잘한다. 그럼 진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넘기면서 암기하는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하시는데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뭐냐면 선생님들 직접 종이에다가 빗금을 치고 거기 칸에 들어간 내용이 뭘까? 빨간 글씨. 이거를 채워내실 수 있다면 제도 암기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실제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제 선생님들한테는 다 이 방법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종이 한 장 딱 놓고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칸 친 거에 답을 다 하나씩 써보게 하세요. 그러면 네, 쓰면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거 한번 불러서 사업자가 누구였지, 가입자는 누구였지, 관장은 누가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시계바늘 돌듯이 시계방향 한 바퀴를 쭉 돌면 머릿속에 제도의 전체 그림들이 잘 그려집니다. 이거 정지 버튼 누르시고 스크린샷 하시면 선생님도 화면에 저장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요거 블로그 링크 주소 하나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요 정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 지금 연동해서 같이 예, 요양보호사 글도 발행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란에 주소 넣어놓을 테니까 거기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시험장 가기 전에 예, 익혀야 될 거 이런 것도 정보도 좀 넣어놨거든요. 같이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번 자가평가, 2번 총괄평가, 3번 형성평가, 4번 효과평가, 5번 욕구평가. 정답은 5번입니다. 욕구평가. 네, 욕구평가가 뭐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서비스 이용 지원 들어갈 때. 예, 그래서 그 서비스 이용 지원에 보면 이렇게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고 방문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까지 들어가는 모든 전 과정들 안에서 그 중에서 이 평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이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평가가 욕구평가입니다. 예,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예, 또 가끔 내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좀 꼼꼼히 요 파트를 보실 때 이 문제를 푸시면서 혹시나 의아하다 싶으시다면 표준교재로 돌아가셔서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욕창 드레싱은 안 돼요. 의료행위라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예,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의료행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의료행위 항목들 있잖아요. 요거 한 번만 떠올려 보실까요? 흡인, 비위관 영양,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예, 근데 투약 중에서 경구약과 외용약은 제외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항목에 문제를 냈다면 지금은 의료행위에 들어간 항목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욕창 드레싱 아니면 여기에 비위관 삽입 아니면 여기에 예, 그쵸? 예, 뭐 도뇨 이런 식으로.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답이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네,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책을 봐도요,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네, 표준규제에 이렇게 나오죠.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돕는다. 예,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로 식사와 목욕은요, 기술이에요. 식사 돕기, 기술 어떻게 해야 되죠? 목욕 돕기, 기술 어떻게 해야 되죠?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옹호자 같은 경우에는 예,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이런 말 들어가죠. 관찰자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맥박이나 호흡의 변화,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 이런 거 들어가고요. 정보 전달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여 양쪽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정보 전달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기 유발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하나가 빠져 있긴 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6개인데 말법과 상담자, 의사소통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대표하는 문장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7번에서 숙련된 수발자가 나왔지만 실제 내가 시험장 가서 국가고시에서 이거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옹호자가 나올 수도 있고 관찰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6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예, 개념들을 문제 하나 풀면서 같이 잡아가시는 훈련. 예, 요게 이제 제가 예, 끌고 가는 예, 널셈만의 차별성.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의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과시하는 거지.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네, 정답은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네, 유난히 나한테만 더 화를 내. 왜요? 우리 애들이 잘 안 와서 나를 과시하는 것 같아. 차별받는 느낌이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요런 시설윤리 강령 문제도 거의 한 문제씩 꼭 출제합니다. 이것도 사실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다음 화면에서 볼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시설 윤리 강령만 15개예요. 그리고 빨간색 글씨는 이 시설 윤리 강령의 뜻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단어들. 초록색은 네,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어떤 거냐면 예, 문제 사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앞에 풀어졌던 문제가 차별이나 노인학대 받지 않을 권리, 표준교재는 선물이 나오는데 예시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바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느낌 아시면 되니까, 느낌. 그 느낌을 잡으시려면 여기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정지부터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직접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 목소리로 듣는 거 말고 선생님들 읽어가면서 입소 전 단계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라는데 대표 단어가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읽어주셔도요. 사실 진짜 머릿속에 제일 잘 입력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방임. 네, 정답은 자기방임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는데도 계속 술을 드시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치워주겠다고 한 대상자가 노 하시죠. 자기방임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해악이 불러 이렇게 해서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하게 한다든지 자기방임 유형이었습니다. 노인학대도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표에서 많이 뽑아서 내요. 그래서 표준교재에 학대 행위 옆에 구체적인 학대 유형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 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 2번 노인복지법, 3번 국민건강보험법,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정답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자, 여기 답의 포인트는 기관장이에요. 네. 기관장님이 요양보호 선생님들에게 이러이러이러이러하게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라고 하면 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 우리 요양보호사 권리에 관한 보장법은요. 지금 10번 푸셨던 산업안전보건법,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나머지가 이 안에 들어간 항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세요. 제목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먼저 뜻을 알아야 내용들을 풀어가니까. 자, 다음 문항이요.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1번 사회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육체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여기 보시면 외모에 대한 평가, 비유, 네, 막 뭘로 해요? 막 말로 하시겠죠. 네, 조른대요. 이상한 눈초리를 막 쳐다보면서, 그죠? 네, 지금 우리 표준교재의 성희롱의 유형은 세 개밖에 없어요. 사회적 성희롱, 위계적 성희롱. 이거 없는 말입니다. 오지선을 출제해야 되니까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머리가 좀 아팠을까? 아, 뭘로 넣지? 원래 세 개밖에 없는데. 예, 저도 문제 만들면서 아, 뭘로 바꾸지? 이런 말이 없는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없는 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아우, 출제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지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삼지선을 주셨네요. 이렇게 고마워야 되거든요. 왜? 없잖아요. 1번 빼고, 5번 빼고, 2, 3, 4에서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삼지선. 네. 그럼 이제 시각적 성희롱은 사진이나 낙서나 그림이나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죠. 바바리면 짠!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든지, 육체적인 건, 네, 몸의 신체 밀착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껴안기, 만지기, 뭐 이런 밀착, 이런 부분들은 네, 육체적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12번입니다.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큰 소리로 꾸짖는다. 2번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랬을 때 주춤하시면 안 됩니다. 얼른 네, 성추행이니까 딱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시설장에게 알리셔서 함께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4번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방문했을 때 계시지 않으면 메모를 남겨놓고 네, 다음에 하셔야죠. 나머지 딱 봐도 정답 그냥 추려져요. 이런 문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보고예요. 이런 상황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하시고, 이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으셔서 그때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4번처럼 먼저 서비스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15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번 복지용구를 대여해준다. 3번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구입에 뭐 유인, 알선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정보 전달. 네, 그래서 답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항이요. 자, 16번입니다.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번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2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3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4번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5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상하 좌우 교대로 해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자세 10에서 15초. 와, 5분 이상 어렵습니다. 네, 10에서 15초만 하시면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되죠.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쉬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쵸? 다음 문항이요.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4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 접종을 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 수두뿐만이 아니에요. 수두 풍진. 네, 두 가지가 임산부가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접촉을 하시면 아, 네, 태아는 기형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피하라 했고요. 예방으로 항생제를 먹는 건 네, 피하셔야 될 일이고요. 분비물을 만졌다면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네, 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 근골격계 다음에 감염 관리에 대한 건 전체 집합 문제죠. 이런 경우,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은 감염되기 전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심박출량 감소. 자, 심혈관계에서 혹시 증가되는 표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네, 심미정식이 빼고. 나머지는요, 변화 과정에서 증가라는 표현보다 감소라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증가되는 것만 따로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문제가 좀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심혈관계 증가되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 근육이 두꺼워져. 네, 그러니까 일단 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시면 정답은 4번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요. 요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까? 그 노하우는 변화 세 문제 풀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하고 계세요. 네, 다음 문항이요. 19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는 1번 손발톱이 얇아짐, 2번 머리카락이 굵어짐, 3번 피하 지방이 증가함, 4번 이가와 뺨의 털이 증가함,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함.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피부계도 증가 있다. 뭐가요? 이가와 뺨의 털이 증가한다. 네,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이거 딱 알고 계시면 이것만 증가인데? 그럼 굵어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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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톱 굵어지 이게 예,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지는데? 이런 벌써 답이 또 나와요.
진짜 증가만 하면 답이 한눈에 보이네? 뭐지? 하나 더 풀고 알려드릴게요. 못 나가세요, 이제. 거기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네. 자, 20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2번 미래의 개수 증가, 3번 혀의 유두 돌기 증가, 4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5번 구강 건조 증상 증가. 네, 정답은 1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미각에서 증가되는 게 뭐가 있었지? 아, 쓴맛, 신맛의 증가. 네, 2번? 아니죠. 신맛, 쓴맛. 3번도 아니죠. 4번도 아니죠. 5번도 아니죠. 정답은 1번이네. 이렇게 풀려요. 네, 몇 초 만에요? 0.5초? 네. 증가 표현만 하면 3개 문제를요,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울쌤 그 비법이 뭡니까? 네, 자, 다음 화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비법은 이 표예요. 네,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언급했었나요? 네, 암기를 잘하려면 정리를 잘하면 된다. 네, 저 요즘 정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리가 뭐냐면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있지만 심리정신계는 거의 다 증가 표현이고요. 예, 내분비계까지의 증가되는 내용만 다 뽑아온 거예요. 예, 이것만 머릿속에 진짜 넣고 계시면 아까 같은 문제가 금방 풀려요. 쓴맛, 신맛 증가, 기관지내 분비물 증가 이런 식으로 문제 쭉 푸시면서 증가인 거 있어? 없네? 그러면 감소 확인해서 정답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또 귀로 듣기가 되시는 거니까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 화면도 스크린 네, 그쵸? 스크린. 이거 뭔지 아시죠? 스크린? 스크린샷? 이렇게 캡처? 이렇게 갤러리로 사진으로 예, 저장을 하셔서 직접 놓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3번만 읽으시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 제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서 증가 표현을 따로 분리하셔서 아까 같은 문제는 조금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1번 해열제를 투여한다.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번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심호흡을 하게 한다. 네, 가래를 배출해야 되니까요. 기침이나 또는 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물을 많이 드셔서 가래를 삭힌다고 하죠. 네, 부드럽게 해서 밖으로 빨리 배출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2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번 골수염,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골다공증, 4번 골연화증, 5번 고관절 골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우, 칠재현님 감사합니다. 골수염 그런 거 안 배웠습니다. 골련하증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보시면서 네, 오지선을 푼 게 아니라 삼지선을 푼 거예요. 요양보서 표준교재에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골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단어 뜻만 아셔도 답이 빨리 풀리죠. 퇴행성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겼는데 퇴행이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달아 없어졌지? 예, 연골. 예, 그래서 2번이고요. 골다공증은 뼈에 다 많은 부분에 구멍이 생긴 병이구나. 이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3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2번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3번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4번 체중을 조절한다. 5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호가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요실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체중을 조절하시라 라고 하는 건 예, 상체의 압박에 의해서 방광을 찍어 눌러요.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이 심해지죠. 그래서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규칙적으로 줄넘기 안 됩니다.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하시면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면서 소변이 밑으로 쭉 쏟아질 거예요.
요런 건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거 말고 운동을 하실 거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섬유소가 적은 음식 안 됩니다. 그럼 변비 오시잖아요. 변비 와서 변주머니, 직장주머니가 커지면 소변주머니 방광을 찍찍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요식음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요식음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자, 24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번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번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4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5번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피부 상태는 격일이 아니라 매일. 예, 파우더 안 바르죠? 네, 이거 막 땅구멍도 막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름 지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주름이 지면 피부 자극이 되니까. 물수건을 대주면, 네, 이거 그거죠. 습기를 남겨두시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피부가 상처나고 욕창 위험성이 있어서 습기는 완전히 다 말려주셔서 완전 건조. 네, 그 목표로 갑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번 비만, 2번 피부 건조, 3번 혈액순환 장애, 4번 신장 기능 저하, 5번 면역력 저하. 네, 정답은 5번이죠.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표준 교재 이렇게 있죠.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자가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 그 중에서 노인은요, 예, 고령은요, 면역 저하자예요. 면역 저하. 예, 그냥 면역 저하자세요. 그래서 노인한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이렇게 또 적어갖고 온건 예,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뭐 이렇게 났을 때 예,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면역억제제 복용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원인의 종류, 예,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거 25번 푸시면서 조금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6번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네,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번 심부전, 2번 뇌졸중,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 정답은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 편마비입니다. 그래서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발음이 부정확하죠. 네, 반쪽이 마비가 오니까요. 그렇죠? 네, 웃어보세요 라고 하면 좌우 입꼬리가 대칭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네, 네, 한쪽이 기운다. 그쪽 힘이 없어. 마비 쪽이에요. 걸어보세요 했는데 비틀거려 한쪽은 쓰러진다. 이거 편마비.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한쪽 팔이 기울어진다. 누워서 하실 수도 있죠. 누워서 다리 들어보세요. 한쪽 다리가 내려간다. 다 반쪽의 편마비의 증상이 오고 있는 걸 확인해 주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뇌졸중. 다음 갑니다. 27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상처 치유 지원 아니에요. 지연. 네, 다. 그 다음에 4번 소변량 감소, 5번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얼른 고쳤습니다. 네, 상처 치유 지연. 맞죠? 네. 이거 말고도 당뇨병의 증상이 표준 기재 엄청 많아요. 한 번만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체크박스. 다음, 다뇨, 다시, 체중 감소, 두통, 흐릿한 시력 쭉쭉쭉 나갑니다. 자, 그 중에서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중인들도 당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증상 말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요런 거. 발기부전,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요런 거. 이거 여기요. 당뇨.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저혈당의 증상.
네. 식은땀, 두통, 시험 먹는 거, 배고픔, 어지럼 이 저혈당 증상이잖아요. 요런 것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향상, 향상 아니에요. 저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소변량 감소 아니요. 다뇨 늘어나죠. 질 분비물 감소? 예, 아니죠. 예. 질 감염의 증가 뭐 이런 내용들 그쵸? 질 분비물 증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한번 읽어보셔도 여기 많이 풀 수 있어요. 또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처 치유 지연을 빼고 나머지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무기력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감각 이상 저하 이런 거. 그래서 하나 공부하시면서 증상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다음 문항이요. 자, 28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2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네, 세로토닌 같은 거 막 분출될 수 있게, 그쵸? 규칙적으로 운동,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수면만 취해줘도요, 우울증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 주셔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보단, 네, 여러 사람과 같이 좀 어울리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모임을 늘려주기를 원하는 거고,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안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보다는 긍정적인 지지. 예. 그거 하려면 강의해야 되니까 여기선 안 할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알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번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번 저녁에 가식하지 않는다. 4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5번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저녁에 가식을 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으셨죠? 쉬운 건 바로 넘어가요. 다음 문항이요. 자, 30번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번 루테인, 2번 리놀렌산, 3번 프로바이오틱스, 4번 인삼, 5번 오메가3 지방산. 네, 정답은 4번 인삼입니다.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 인삼, 홍삼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의약품? 네, 요렇게 지금 여기서 난 거잖아요. 인삼, 홍삼, 고혈압약. 요것도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해 절대 안 돼요. 예, 가지는 강사인 간호사인 저도요. 네, 이해로 푼다. 아니요, 저 이해로 못 풀어요. 이거 외워요. 암기. 예, 그래서 인삼, 홍삼, 혈압약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균 잡는 거 항생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깔끔히 포기하세요. 아, 몰라.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암기. 네, 암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항이요. 31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홍역 풍진, 2번 폐렴구근 결핵,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4번 인플루엔자 백일해, 5번 A형 간염 대상포진. 자,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연수 또 있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네. 이것도 암기. 이거 이해요? 이해 없어요. 이것도 암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노인이 65세 이상이 넘어서 접종해야 되는 접종명을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써있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 5개부터 암기. 이거 어떻게 맞는 거지? 연수가 있다던데? 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는구나. 인플루엔자는 매년마다 맞는구나.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연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오답에 이런 거 많이 내죠. 폐렴, 구균 5년마다. 아, 연수가 없는데 5년이 어디 있습니까? 대상포진 매년. 에? 연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예방접종에서 2개만 하시면 돼요. 1번, 65세 이상일 때 접종하는 항목 5개. 2번,
이 예방접종 5개 중에 3개는 연수가 있으니까 연수. 이거 2개만 기억하시면 예방접종에서 내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안 돼요? 댓글 남기세요. 네, 넣을셈 안 되는데요. 네,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2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번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3번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4번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5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록지 하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있나? 숫자? 숫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훑으면서 숫자 있다. 4번. 정답. 예,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 근데 가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숫자 써놓고 오랜만. 아,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오랜만도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쵸? 구체적인 표현법. 다음 문항이요. 자, 33번입니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대면 보고, 3번 수시 보고, 4번 원격 보고, 5번 서면 보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아우, 찔지연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이상한 말이죠. 네. 구두 보고 있고, 서면 보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산망 보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 빨리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구두 보고. 자료로 보존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면 보고. 네, 둘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건 또 전산망 보고. 이렇게 보고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였죠? 네, 다음 문항 갑니다.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4번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번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변경 철회 가능합니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요, 보호자들, 아니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몇 세 이상이요? 19세.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지속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그래서 뭐 진통제 투여라든지 복용이라든지 이런 거,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안 됩니다. 사실 임종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영역이 사전연명 의향서예요. 그리고 이것도 꼼꼼히 잘 보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에 바꿔내는 문제들의 오답이 눈에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꼭 공부를 해두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내용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 1번 분노, 2번 부정, 3번 수용, 4번 우울, 5번 타협.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헷갈리셨나요? 네. 정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왜, why, 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거 있죠? 예, 이 퀴블로의 임종 적응 단계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소용 지나가면서 각 단계 특징들이 있어요. 부정 단계는 믿을 수 없다. 예,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예, 이게 부정 단계고요. 분노 단계에서 중요한 건 왜자예요. 왜? 아니야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저 아니야 빼왔어요. 아니야는요, 부정에도 있고 분노에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는 죽는다는 거는 알겠는데 왜 지금 죽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왜 내가 죽습니까? 또는 왜 지금 제가 죽어야 됩니까? 나도 알거든요. 죽는다는 거. 좀 더 살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네, 분노. 그래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해요. 화내고 싶으셔가지고. 네, 분노 단계예요. 네, 근데 모든 임종이 다 2단계를 거쳐간다고 하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 멀긴 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네, 근데 예, 장담할 수 없대요. 저도 아마 5개 다 거칠 겁니다. 그 다음 타협 단계로 갑니다. 제3의 길. 예, 그죠? 조건을 가져 시집 갈 때까지만, 뭐 할 때까지만 이렇게 연장을 좀 바라는 그런 마음? 네,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마지막 수용, 지쳤다, 체념. 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순서의 각자의 특징들을 이렇게 약간 문항을 바꿔서 낸 거였으니까 예, 잘 기억해 두시고 외자에 집중을 해주세요. 외가 들어가면 분노구나 이렇게. 자, 35번까지 다 풀어봤어요. 이제 마지막 분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옆에 혹시 틀린 문항 번호 적어 두셨나요? 네, 그러면 그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문항 번호가 있어요. 제가 요거 좀 맞춰 오고 있거든요, 지금. 1번, 2번이 대상자 2에 3, 4, 5 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린 번호의 문항을 보시고 6번, 7번 틀렸구나. 표준 교재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뭐 18번부터 28번 문제가 좀 많이 틀렸구나. 그러면 2장에 관련된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번호를 보시고 예, 그 파트를 표준 교재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 오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모든 시험 문제는 책에서 나옵니다. 문제집에서 안 나와요. 예, 이렇게 저랑 열심히 문제를 한 800개를 풀고 가셔도요. 비슷한 문제는 한두 개 정도, 내지는 뭐 느낌상으로 몇 개는 보실 수 있으나 똑같다. 그런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도 못해요. 지금 CBT로 돌아가서 빨시게 뭔 수를 기억하고 나옵니까? 그쵸?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거 찾는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 시험장 가셔서 비슷한 거 나오면 10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단어는 표준교재 보충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네, 제 강의도 하고 바빠요 아직도요. 네, 언제까지나 이게 좀 잠잠해질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제가 선택한 밥부이니까 감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후에 예, 실기 문항 45문항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행복하게 열심히 네, 그쵸?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토닥토닥 스스로 많이 위로도 해주시면서 화이팅 갑니다. 네, 노을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